여러분 안녕. 오늘은 6학년 사회 1-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5분 정리해볼 거예요. 잠깐, 여러분 사회 1단원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모두 외우려고 하면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4.19 혁명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4.19 혁명이 있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여러 번 고치면서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4.19 혁명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수많은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폭력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이 실종됩니다. 그 학생은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학생이 바로 4.19 혁명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마산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전 국민은 분노하고 민주화의 길을 열기 위한 4.19 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우린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간 독재 정치가 지나가고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할 무렵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서울을 자신의 병력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두환 정권의 독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두환의 독재에 반발하고자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걸 미리 눈치챈 계엄군들이 그 시위를 무산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광주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계획했던 대로 시위를 진행하게 되고 계엄군의 군화에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광주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이 대규모 시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광주 시민들의 끝없는 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당시에 누명과 비극적인 학살이라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일어날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3. 6월 민주항쟁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전두환의 독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 6월 민주항쟁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박종철 학생은 남영동에서 고문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을 은폐하고자 책상을 탁 친히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죠. 결국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대학생들은 더더욱 민주화운동에 기세를 박차고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6월 민주항쟁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한열 학생은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던 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하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은 널리 퍼져서 범국민적 참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범국민적 참여가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합니다. 결국 이 요구는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이 민주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이 세 가지 포인트들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4. 직선제 이후 그리고 오늘날 정치 참여입니다. 파트 4 주요 키워드는 딱히 없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그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인물 한 명 한 명과 그에 관련된 업적은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방의 일들을
각 지방이 알아서 협의하고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방자치제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볼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옛날처럼 이 하얀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그런 시위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선거, 촛불 집회, 정당 활동, SNS, 1인 시위, 캠페인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아주 당연하게 얻은 것은 아니란 걸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로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1-2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